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북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자, 이 오늘 소개해드릴 트레북스 도서는요, 또 저의 아는 지인, 그러니까 여행 작가인데 지인이 쓴 책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여행 관련 도서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그러니까 여행 작가나 뭐 아무튼 지인이 쓰신 책은 소개해드릴 때 좀 더 신경도 쓰이고 또 기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됩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책의 지은이는 저랑 해외 한 두세 번 정도 그 출장길이 겹쳐서 함께한 그런 지인인데, 굉장히 그 현장에서 제가 직접 이렇게 취재하고 그런 걸 봤잖아요. 정말 저보다 아무튼 되게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하시고 이제 열정적으로 진심이 느껴지게 취재를 하시고 활동을 하셔서 제가 마음속으로 굉장히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그런 여행 작가십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 자 먼저 제목 보시겠습니다. 요 책입니다. 요 책이고 실물은 요 책이고 지금 배경에 나가는 그 겉표지는 이렇게 또 석양입니까? 예, 석양이 이렇게 아름다운 배경으로 책 표지를 덮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행이 멈춰도 사랑은 남는답니다. 네, 저자는 우리 최지형 작가님, 최지형 작가의 여행이 멈춰도 사랑은 남는다고요. 출판사는 이제 상상출판에서 출간을 했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진 2021년 2월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 작가가 돌아다녔던, 여행했던 그런 지역에서 느꼈던 이야기, 에피소드, 개인의 그 감정, 생각들을 담아낸 대표적인 여행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책 속에 우리 그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우리 책 속의 리뷰 관련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전해드릴게요. 모든 답은 길 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최지영 작가는요. 그리고 여행 유전자를 물려받은 덕에 오늘도 여행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최지영 작가님 소개입니다. 뭐든 꼬물꼬물 손으로 잘 만드는 아날로그 그런 감성이 좀 있고요. 시장 구경하기 좋아하고 또 모으기 같은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신문사에서 기자로, IT 업계에서 SNS 기획자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고요. 현재는 신문과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실는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경향신문 후마니타스 연구소와 여행 작가 학교에서 여행과 글을 관련한 강의도 하고요. 뭐 라디오 여행 코너에도 참여를 좀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쪽 여행 관련 매체나 미디어에서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현재 한국 여행 작가 협회 기획이사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책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책이 좀 있습니다. 잠깐 좀 홍보를 좀 하자면 무슨 책이 있냐면 그동안 나왔던 책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서로는 세계 일주 여행기, 지구별 워커홀릭, 그 다음에 안녕 여행, 그 다음에 제주 맛집, 인생을 바꾸는 여행의 힘, 오늘부터 여행 작가, 까칠한 그녀의 스타일리시 세계여행, 어느 멋진 하루, 트래블 앤 포토, 그리고 넌 이번 주가 어디로 가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책을 쓰신 작가입니다. 그래서 책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 작가가 직접 현지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꼭 보세요. 여행 에세이의 대표격이라고 있어. 할 수 있어요. 여행 에세이의 대표격. 자, 챕터는 한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챕터는 여행의 순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행지에서 겪었던 일들. 뭐 대표적으로 히말라야에서 만난 파라다이스라는 소제목의 단락도 있고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뉴 올리언스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어디죠? 뭐 보면은 이제 자 볼게요. 챕터 1에서는 히말라야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저기 어디죠? 뉴 올리언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다이푸르라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리아 두려움이 만든 공중도시 시기리아에서 또 느꼈던 곳이 있는데
여행 작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곳을 돌아다녀서 우리 흔히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잘 안 알려진, 저도 가끔 이런 데가 있었어?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좀 낯설은 여행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읽어보면 이런 곳에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느끼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챕터 2에서는 여행의 순간이라는 그 제목으로 달았는데, 미국 그 존 덴버는 이제 미국의 가수고 컨트리 음악 하는 가수고, 그 존 덴버가 이름까지 바꾼 도시,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 미국의 덴버에 관련된 얘기예요. 요 내용은 아마 저랑 출장길이 같이 겹쳤을 때였을 것 같아. 요 지금 내용을 제가 봤더니 이 미국 덴버에서 쓴 내용은 저랑 같이 미국 덴버를 같이 출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최지영 작가님이랑.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취재를 하고 요 한 단락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먹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또 거기서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챕터 3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에 많이 남아요. 챕터 3은 소제목이 이제 여행 유전자라는 챕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최지영 작가님의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님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좀 생각하면서 그 지금 작가가 이렇게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막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뭐 기념품을 사오고 뭐 그런 뭔가 이렇게 수집하고 모으고 쓰고 글로 쓰고 남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작가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다라는 뭐 대략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눈물도 좀 눈물 잘 안 흘리는데 눈물 흘리지는 않고 눈물을 좀 흘릴 뻔한 그런 내용들로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필체, 그다음에 진행 방식, 내용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짠합니다. 그래서 챕터 3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았다는 거. 챕터 4는 이제 먹고 모으는 재미라는 그런 그 소제목으로 돼 있는데, 뭐 필리핀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런 그 동남아 쪽에 망고가 많잖아요. 망고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약간 챕터 3이 약간 감성적으로 조금 이렇게 텐션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됐다면, 챕터 4는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이제 음식, 인생 맥주 얘기도 나오고요. 맥주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임실 치즈 속 숨은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텐션이 좀 올라가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디죠? 화성에서 지구로 막 귀환한 우주 조종사라도 된 듯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행도 그렇다. 없어 보니 알겠다. 여행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신종 전염병이 장악한 후 연락하는 친구들마다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그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을 좀 보면 예술이 삶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소제목의 내용 중에는 세계 벽화 수도라고 불리는 필라델피아가 벽화로 유명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지만 큰 관심은 없었다. 벽화는 어느 도시에 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니까 가서 보고야 말았다. 필라델피아의 벽화는 다르다는 걸. 이민자가 급증하고 벽이 그래피티로 넘치던 시절 필라델피아 시장은 벽화 프로젝트를 모색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벽화 전문가 제인 골든이 합류하면서 벽화를 통한 새로운 시도가 이어졌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0년대 이야기다. 이 내용은 이제 필라델피아 벽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좀 소개해 볼까요? 나의 인생 여행지 어디죠? 나미비아 중에서, 나미비아라면 할 말이 많다. 세계 일주에서 돌아오니 만나는 친구마다 어디가 제일 좋았냐고 물었다.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언제나 답은 나미비아였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런 나라도 있어? 라는 반응이 날아왔다. 그러면 아프리카 지도를 펼쳐 남아공 왼쪽 위를 가리치며 여기라고 답했다. 나미비아가 왜 좋았냐는 물음에 선뜻 입이 열리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사랑하는지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유를 들자면 작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놀라움의 땅이었다고나 할까? 사전 지식이 없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움을 경험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나미비아가 굉장히 인상이 남는 곳이라고 작가는 내용 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챕터 3에 있는 내용 중인 것 같은데 아빠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 중에서입니다. 내용 잊고 있었다. 아빠가 100만 불짜리 미소를 지을 줄 아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터득했다고 생각했던 미소의 힘도 아빠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파리 에펠탑 앞에서 베네치아의 곤돌라 속에서 인터라켄에서 열차를 타면서 아빠가 지어준 환한 미소가 영화 필름 돌아가듯 머릿속을 아련하게 흘러간다. 오늘따라 아빠의 미소가 사무치게 그립다. 생존에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작가 최지영 작가님은 이제 여성분이신데 또 여자 딸이 아빠에게 갖는 감정은 또 다르겠죠, 그죠? 뭐 저는 남자라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두 딸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딸들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나 뭐 그건 아마 좀 아들이 갖는 감정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련한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는 여기 여행에 멈춰도 사랑은 남다 이 책에서는 굉장히 감성적 언어로 다루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추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여러 곳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행 내용 중에 있는데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의 인생 여행지 아프리카 나미비아 여기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왜 사랑하냐는 질문과 똑같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좀 다녀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좋아 어디가를 좀 추천해 이러면 정말 좀 애매해요. 그죠? 뭐 여기를 추천해 참 다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를 좀 추천하고 싶어 하면 물론 뭐 1순위는 있지만 근데 사실 뭐 다 좋았어요. 진짜 어디나 다 그게 두 번을 가고 뭐 일본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수차례 가잖아요. 가깝기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추천해 줄 만큼 여행지는 어디나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그 갈 때마다 장소는 똑같지만 갈 때의 상황 날짜 날씨 계절 제가 여행지를 갈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지를 갈 때 자신이 처하고 있는 그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여행지가 좋아라고 묻는다면 정말 너 그 사람 왜 좋아해? 왜 사랑해? 그러면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는 데서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화려한 여행 사진 속 이야기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 책에 있는데 그리스 산토리니 보면 집들이 하얗잖아요. 여기 왜 하얗지 왜 하얀색을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을 이 책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돌아다녀 보면서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왜 어떻게 그 하얀 집에 그 하얀색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이 책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진정한 화양연화는 아빠와 함께한 여행 순간이었다라고 작가는 내용 중에서 밝히는데 화양연화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을 좀 일컫죠. 그걸 이제 화양연화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그 화양연화는 언제였는지 작가는 아빠와 함께 여행한 순간이었다고 하는데 다르겠죠. 다 모든 사람이 다르겠는데 그런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화양연화는 과연 언제인가 그런 질문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 순간순간 그냥 이 평범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미건조할 수도 있는 그런 일상이 저에겐 화양연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지에서 또 구입하는 그 선물에 대해서 작가는 또 기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마그네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저도 여행지 가면 거기에 그 나라를
딱 상징하는 한눈에 딱 봐도 여기를 여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마그네틱을 반드시 하나씩 사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붙이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는 여행을 다닐 때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작가는 여행을 다니면서 엽서를 씁니다. 엽서를 현지에 가서 엽서를 구해서 엽서를 직접 써서 엽서를 붙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건 아니면 지인에게건 그게 일종의 어떤 루틴처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그 소개해드린 신영복 선생님의 그 더불어숲이라는 여행 관련한 도서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작가가 누군가에게 엽서를 보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전개를 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실제로 이 책의 작가 최지영 작가는 실제로 여행지에서 지금도 이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엽서를 현지에서 엽서를 써서 누군가에게 직접 보내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에 남았고요.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죠? 도전해보고 싶고. 근데 막 현지에서 막 우체국 같은 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건 제가 안 해봐서. 물론 작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물론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엽서 구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엽서 구해서 쓰고 한 군데서 발송. 어떻게 이렇게 매 한 장 한 장 엽서마다 우체국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혹시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렇게 좀 보내는 그런 나름대로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조금 넘나? 예, 한 300페이지 대략 요 정도 분량이 요 정도 두께면 대략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표지도 굉장히 항공기 날아가는 사진에 여행이 멈춰도 사랑은 남는다. 코로나 시대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나온 유일한 아마 여행 에세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 책에 좀 관심이 갔고요. 또 작가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해외여행을 못 가는 시대에 이런 책을 낸다는 거는 거의 책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수익을 어느 일정 부분은 조금 손해볼 그러니까 좀 감수를 했겠죠. 수익의 발생 예전만큼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여행 작가로서의 행보가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 여행이 멈춰도 사랑은 남는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트레북스 오늘 저희가 리뷰한 책 소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